요즘은 조소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당 창업을 하셨거나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독 삼성, LG, 그리고 현대, 그런 대기업이 많아요. 현대는 좀 많이는 못 봤고, 아무튼 삼성하고 LG는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삼성은 너무 많더라고요. 삼성 같은 대기업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런 대기업을 사표까지 쓰고 퇴사를 해서 창업을 했다니까 그 자영업자는 얼마나 더 대단해 보여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천국인 것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봤어요. 그런데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나 장사를 준비하시는 시청자들 분들 중에 식당 창업을 하려면 꼭 삼성 같은 대기업을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창업자 중에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그런 좋은 직업들만 가졌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중소기업 다녔던 사람들도 창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대기업이 돈은 많이 주는데 그만큼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한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주는 만큼 써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압박, 승진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못 견디고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복지나 급여 면에서 확실히 챙겨줄 건 챙겨준다, 그런 면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다닌 중소기업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도 상당히 적었어요. 거의 최저시급 수준? 그 정도였거든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은 출퇴근이 정말 족같아요.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랬을 때 무조건 출근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출근해야지 좋아해. 정시 출근하면 싫어해요. 대신 퇴근은 늦게 퇴근해야 좋아하겠죠. 당연히 정시 퇴근하면 또 싫어하겠죠. 30분 일찍 출근했으니까 30분 일찍 퇴근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장님이 퇴근할 때까지는 절대 퇴근할 수 없어요. 다 컴퓨터 앞에서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아, 부장님 언제 가나 하고 눈치 보고 있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부장님 언제 가나 하고 눈치는 보지만 대기업은 그 퇴근 시간 체크해서 그 수당 챙겨주잖아요. 물론 시스템 잘 돼 있는 중소기업도 연장 근로 수당을 챙겨주겠지만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연장 근로수당을 챙겨주지 않고 있어요. 블루칼라라고 그러죠. 공장 노동자들은 당연히 시간의 근무수당을 챙겨주고 연장하고 야근하고 이거를 다 시간별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수당을 주는데, 사무직 직원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화이트칼라? 그분들은 아직도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10인 이하, 5인 이하 사업장은 저녁 9시에 퇴근해도 저녁 식사 챙겨주면은 그것마저 고마운 거예요. 근무 후에 수당을 주긴 줘요. 근무 후에 수당을 주기는 주는데 한 달에 20만원? 이렇게 그냥 퉁쳐서 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장 일을 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항상 근무의 수당은 20만 원이니까 그거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거죠. 작은 기업일수록 봉사 마인드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불쌍한데 회사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그런 작은 회사가 복지는 오죽하겠어요. 복지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죠. 거기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는 출장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어찌저찌 하다가 와이프랑 둘이서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왼수처럼 그런 관계가 됐지만, 예전에는 신혼 초고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출장을 자주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오고 심하면은 5일씩 자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출장을 더 다닌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래저래 회사를 다니다가 계속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던 분들은 월급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물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식당을 차리면 조금 더 고급진 인테리어와 그런 넓은 평수, 좋은 자리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중소기업 출신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면 워낙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창업을 해도 뭐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구석진 외곽의 작은 식당, 웬만하면 중고 물품, 셀프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힘들고 결국은 폐업하시는 분들이 뭐 한 80%, 90%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저 같은 사람은 작게 시작했으니까 작게 망해. 근데 대기업 뭐 10년, 20년씩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몇 억 투자했잖아요. 크게 시작했으니까 크게 망해. 그게 문제예요. 같이 망하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제가 중소기업 다니다가 왜 식당을 차렸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좀 산으로 갔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돈도 조금 주고 복지도 그렇고 출장도 너무 많고 그렇게 불만이 쌓이다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근데 더 대책 없던 건 그 퇴직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퇴직금도 많지도 않았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음 취직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워라밸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그때 오케이 해가지고 와이프, 저 2살 된 애기 이렇게 셋이서 태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한 달 좀 넘게 있으면서 1,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좋은 추억이었지만 너무 무모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35살이었거든요. 나이가 35이니까 취직을 하려니까 또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 전에 관련된 직종으로 다시 가면 또 그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식당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는 수요가 많은 한식이나 일식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한식은 죽어도 싫대. 뭐 분식도 싫고 왠지 그거는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일식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잠깐 일식도 했어요. 저희가 태국을 갔다 와서 그 태국 음식하고 태국 쌀국수가 저희한테 입맛에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참 베트남 쌀국수가 인기를 끌 때였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태국 음식을 한번 해보자. 제가 서울에 있는 모 태국 음식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일하고 요리 학교? 학교는 아니고 학원이죠. 그런 데서 잠깐 동안 현지는 어떤가 또 한번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곳 충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이 고향에 와서 태국 음식을 차렸어요. 제가 태국 음식점을 차릴 때 처음에 쌀국수집이 베트남 쌀국수 포함해서 충주에 쌀국수집이 한 6집 정도 있었는데 제가 창업하면서 바로 한 15집으로 늘어났어요. 그 한참 붐이 일어나서. 그런데 지금은 뭐 에머이나 포몬스 프랜차이즈 쌀국수집이 다 망해서 지금 폐업을 했어요. 베트남 여성들이 운영하는 쌀국수집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운영하는 쌀국수집은 유일하게 저뿐이 없습니다. 현재 이곳 충주에는. 그런데 그렇게 쌀국수집이 없으니까 잘 될 것 같죠? 근데 쌀국수는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가끔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수요가 없어. 특이한 음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업으로. 특히 창업 초보가 특이한 음식을 한다. 그 순간 나는 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유행하는 아이템을 폼나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식당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유행 아이템, 특이한 아이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냐고요? 창업을 한 게 잘한 거냐? 계속 회사를 다녔어야 됐냐?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제는 다시 회사를 못 다녀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일할 수는 없지만 뭐 매출도 들쑥날쑥하고 힘들지만 다시 월급쟁이로는 이제는 못 돌아간다. 왜냐하면 한번 오너 생활을 했잖아요. 한번 대가리가 됐던 사람은 절대 다시 꼬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 버티지도 못해요. 다시 직장 들어가면. 힘들어도 폐업하지 마시고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냥 직진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삼성 같은 대기업을 그만둔 사람만 창업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중소기업, 요즘은 조소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소기업을 퇴사한 사람도 식당을 차려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얘기가 산으로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이거 책 한 10년, 20년 됐을 거예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삼성을 퇴직하고 식당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하여튼간 많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삼성이 결코 좋은 기업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직장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직장을 구할 때 그 회사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주 바뀌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어쩌면 이 점이 회사의 규모나 급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식당 창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당을 창업해서 80%가 3년 안에 망한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많은 식당이 폐업하는 데에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